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서류 송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송달로 간주한다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2시에 헌재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12월 19일에 서류를 발송을 했고 20일에 우편으로 도달했다 이렇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발송 송달의 효력은 소송 서류가 그 송달할 곳에 배달된 때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따라서 12월 27일 변론 준비 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 이제 14일이죠. 이후에 헌재가 여러 차례 보내잖아요.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네, 최소 뭐 11차례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최소 11차례 출석 요구서와 이제 준비 명령 등의 서류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편, 인편, 전자 시스템 등 이제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이제 용산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제 무산이 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이제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나설 그 변호인 명단조차 아직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는 27일로 이제 변론 준비 절차 기일을 예정대로 연다고는 했지만 변호인단이 이제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대리인단 불출석에 따른 심판 지연이 최근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후에만 그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요. 탄핵 심판 사건에서 준용되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측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불출석을 하게 되면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헌재가 이제 뭐 인정을 하게 되면 예외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이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최대한 늦추면서 여론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런 해석인데요. 이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을 시키게 되면 여론의 관심이 이제 분산시킬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고 또 나아가서 자신이 이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쪽으로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를 기다리면서 여론의 반전을 노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헌재 탄핵 심판 참 법 얘기가 많이 나와서 어렵거든요. 일단 오늘 송달된 걸로 본다.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공적인 절차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고요. 재판과 관련돼서도 소장을 송달 받으면 이제 소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를 접수하고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뭐 몇 시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현재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런 송달 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펼쳐지고 있죠. 교부 송달이 원칙인데 송달을 안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보충 송달이라는 방식이나 유치 송달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리 변별이 있는 사무원 등한테 전달이 되면은 이제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는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간편했을 텐데 이것 또한 즉 경호처가 수치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 명확했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말하는 발송 송달에 따른 송달 간주입니다. 즉 발송을 한 것으로서 우편이 도달한 시점에 정상적으로 이제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할 목적으로 이미 송달을 받은 것들을 충분히 알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재판이 그동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절차들을 두는 겁니다. 지금 매일같이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중대한 위헌과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심판은 빠르게 잘 진행이 되어야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공익적인 헌법적 가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매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안 받고 있는 일반적인 소송에서도 소위 말해서 아주 질이 나쁜 피고인이 아니라면 안 쓰는 방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
사건의 헌법적 중요성 그리고 피청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피청구인의 이런 고의적인 지연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발송 송달에 따른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발송 송달로 처리됐다라고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니 헌재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고심을 하고 논의를 했던 게 혹시라도 나중에 절차상의 시비를 삼을까 봐 좀 논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법적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지금 명확하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게요. 먼저 이제 교부 송달 지금 정확하게 당사자가 이 송달이 규정이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보시면 됩니다. 피고인,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입니다. 즉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됨으로써 그 재판에서 자신이 다투어야 할 쟁점을 다투지 못할까 봐 확실하게 교부해서 송달해서 송달받으면 확인하고 마치 등기처럼요. 그런 절차들을 우편등기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탄핵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탄핵 의결이 있었다는 거를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피청구인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이것을 송달을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조차 모른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11차례의 송달들을 다 했다는 점에서는 이미 헌재로서는 이 사건에 관한 송달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송달이 안 된 것으로 보고 계속 송달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사건의 전체적인 헌법적 취지와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기자가 언급을 했었는데 27일에 이제 첫 변론 준비기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인단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혹시 뭐 당사자나 대리인이 안 나왔을 경우에 그 준비 기일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변론 준비 기일에도 이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당사자는 원래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변론 준비 기일 자체가 앞으로 재판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논의하기 위해서 여는 것이고요. 지금 헌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계속하고 했지만은 아무런 어찌 보면은 송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준비 기일을 진행을 계속 안 하고 지연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 준비 기일 자체는 공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론 준비 기일을 몇 차례나 할 것인지, 변론 기일을 몇 차례나 할 것인지 재판부의 재량 영역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고의적인 지연을 위해 가지고 준비 기일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은 준비 절차를 빠르게 그냥 마무리 짓고 바로 변론 기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변론 기일에는 대리인단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나와야 하지만은 네. 이제 지금처럼 당사자나 대리인이 재판 지연의 명백한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재판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반복된다면은 그 상황에서 재판을 그대로 그것 때문에 공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있고요. 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이 헌법적 가치가 아주 더 우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심대하게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 가치를 우선해서 재판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명확하게 주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언론에도 매일 보도되는데 아예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서 재판 지연의 의도를 보인다는 것은 향후 절차에 있어서도 재판관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피청구인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만한 요소가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탄핵 심판에 좀 불리하게 작용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헌법 재판 절차에서 명확하게 자신이 연락을 하고 어쩌면 관련된 서류들을 송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어떤 입장인지를 밝히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에서 탄핵심판의 핵심은 위헌과 위법이가 그게 얼마나 중대한 건지인데요. 이미 이제 나와 있는 사실만으로도 내란 의제가 범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명확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헌법적인 바로잡음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헌법 재판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고의적으로 회방을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인다면은 이 직을 수행하기가 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